네, 반갑습니다. 왕 사장입니다. 오늘은 2년 전 수강생이었다가 빙빙 돌다가 한 9개월 전에 제자 과정으로 들어오게 된 분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 사장님의 제자로 대략적으로 9개월 전에 들어오게 된 김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한테 유통을 배우러 오셨죠? 네, 맞습니다. 당시 유통을 할 때는 지금처럼 올인을 하셨었나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아니요. 그때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 이제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을 하고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하고자 이제 부업을 찾고 있다가 이제 왕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셨다는 거군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분야의 직장을 다녔죠?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상품기획 MD 출신이고, 회사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비너스라는 속옷 회사와 게스코리아, 이 정도로 굵직하게 좀 다녔습니다. 아, 속옷 분야의 회사에 재직 중이셨군요, 네.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회사 건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때요? 투잡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실제? 그때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네. 아, 불가능하다. 네네. 그렇군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유튜브에 보면 뭐 투잡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실 크게 공감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뭐 회사에서 여기 오셔가지고 회사에서 여기서 쪽잠도 자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네네. 뭐 사진 한번 띄울 건데 네. 초기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아마 A부터 Z까지 완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가 네. 아예 정말 사업가로 변모하기 위해 형질의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주입했단 말이죠. 정말 마인드 세팅부터 해가지고 뭐 마케팅적인 지식, 경영 지식, 기획 지식 정말 다양하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고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제자로 한정되는 조건이 사실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절대로 안 받는단 말이죠. 제가 잘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절치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카톡 자료도 있어요. 운전기사라도 하고 싶다 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안 받냐고.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속옷 회사에 MD로 계셨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시장 트렌드에 꽤나 눈이 밝으셨겠네요. 네, 알아보려고, 관심을 가지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그런 쪽에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유통보다는 지식 창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듯 해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 경영이라는 대카테고리에서도 아주 작은 소카테고리 분야로 세팅을 시켰어요. 어때요? 직장 전과 후가 좀 많이 다르나요? 실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저께도 잠깐 왕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예. 회사 다닐 때도 저는 전보러 다닐 때도 그래요. 일복이 터졌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항상 12시간 이상씩 야근을 하면서 항상 그랬는데, 지금도 물론 그만큼의 시간은 더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노력한 만큼 이제 제 거의 수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을 더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특히 섬유 계통이 더 짜기 때문에 네, 야근 수당을 따로 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할 거면 어차피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지식을 갖자 이렇게 하고 마흔이 되기 전에 내 일거리를 찾자, 내 거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야, 그 직장인분들의 어떻게 보면 야망이고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퇴직서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그거를 과감하게 이행을 하셨군요. 그렇죠. 아, 멋집니다. 그리고 나 이것도 궁금해요. 번듯한 그래도 직장을 그만둘 때 사모님께서 협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눈물로 협박을 했죠. 눈물로? 네. 근데 실제로 그때 이제 아기도 임신 중이었고, 근데 제가 이래저래 이제 팀장과의 불화도 있었고,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원치 않은 회사를 또 가게 됐었고, 이래저래 어려운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표면적으로도 와이프가 보이는데,
제가 그만두겠다라고 했더니 그거를 그러지 말고 좀만 더 버텨보자라는 걸 선뜻 이제 와이프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워낙 힘들어했던 걸 알기 때문에 예. 아이 아직 출산도 안 했지만 조금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좀 해보자 해서 와이프 어렵게 설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야. 지금은 뭐 전혀 후회라는 건 안 하고 더 좋아하죠. 더 적극적으로 와이프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원래 동탄에 자가가 있었는데 전세 주고 지금 요 사무실 근처로 급하게 또 전세로 이사를 오게 되었죠.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일단 훌륭한 사모님이세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제가 결혼하신 분들을 제대로 받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해당 문화생분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그 배우자분까지 상대하게 되는 그런 역경을 겪어요. 제가 뭔 말이냐면 이제 내가 본인에게 만약에 새벽 3시까지는 일하셔라 라고 이제 처음에 당연히 일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빠르게 돈을 벌게끔 하는 게 제 목표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주문을 주면 배우자분들은 뭔 일을 하길 그렇게까지 하냐, 누가 그렇게까지 하냐. 요즘 뭐 지금 당장 돈도 못 벌었는데 거기서 대체 뭘 하는 거야? 뭘 하긴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뭐 제 성격이 뭐라 할 수 없고 말이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 환경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복 받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예. 다 잘 이끌어 주셔서. 네. 아니죠.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이거 같아요. 매출 말고 순이익 여기 궁금해요. 네. 첫 달부터 뭐 사진 첨부가 되겠습니다만 자료가 네.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뭐 간략하게 설명 주시죠. 첫 달 수익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월급보다는 조금 더 들어왔다. 월급이 한 2배 조금 안 되게 그렇게 그러니까 순이익이. 첫 달부터. 네네. 첫 예. 달부터 그렇게 됐고 지금 계속 그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라서 뭐 1,000, 1,500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번 달에 이제 10개월째 됐는데 요번 달에 제가 예상이 매출은 이제 3,200인데 여기서 이런저런 인건비 빠지고 하면은 대략 한 2,400 정도? 2,400. 네네. 야, 순이익이. 네네. 그렇습니다. 2,400이네요. 네. 감개가 무량합니다. 야, 보니까 뭐 명함도 이만큼 쌓여있고 이제 클라이언트사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그게 다 제 재산이죠. 예, 고객사가 거의 뭐 몇 명이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채팅이나 상담했던 내역들을 보면은 지금 한 400명이 넘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400명이 넘게. 네네. 대단합니다. 네. 예, 다음에 4,000 찍고 네. 다시 영상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초기 비용이 얼마 드셨어요? 이렇게 9개월간 만에 3,200이라는 그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초기 비용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네, 뭐 굳이 있었다면 이제 뭐 저희 책상이나 뭐 간단한 장비들 같은 거 구입하는 거 몇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가 들었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들지 않았다. 네, 이게 바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 돈 넣어서 돈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뭐 대부분이 돈 넣고 돈을 못 먹는 게 현실이죠. 우선 뭘 하든 간에 투자비가 발생하고 처음에. 근데 BEP 구간, 즉 그 손익분기를 2년 안에 넘어서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오늘 시설에 대한 감가도 발생하고 시설 재투자를 하는 것 등등등.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쌓이기 위해 리스크에 대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른 이들하고 다를 바 없이 사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에너지를 회사라면 평소에 하던 생각이 범주, 즉 1부터 10이라는 범주에서 사고의 깊이를 이 정도만 쓴 거예요. 직장인일 땐. 그러니 쳇바퀴 도는 양상을 계속 띄울 수밖에 없는 거고 사고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매일 같은 경험을 머릿속에 계속 주입하는데 뭐 발전의 재료가 어디서 비롯되냐 이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때론 변화를 위해서는 과감함도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